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현애입니다. 김노노 에세이 포기하지 않았음을 칭찬해. 타인을 이해하는 상상력. 정세랑 작가는 예능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책 읽는 이유에 이렇게 말했다. 조지 마틴의 왕자의 게임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읽는 자들은 죽기 전에 1000번의 삶을 산다. 읽지 않는 자들은 오직 한 번 살 뿐이다. 저는 그래서 책을 읽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책을 통해 타인의 삶을 살아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학창시절 독서란 간접 경험을 키우는 일이라고 배웠다. 우리는 왜 책을 읽는 걸까? 아니, 왜 읽어야 할까? 책 말고 재밌는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할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내 경우엔 타인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읽는다. 더 정확하게는 모르는 세계에 대한 무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 책을 읽는다. 1000번의 삶을 살 필요는 없지만 1000명의 삶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 우리는 이 세상을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무지에서 오는 무례를 줄여나가야 한다. 저출산 대책에서도 출산과 상관없는 여성의 삶, 결혼 밖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상상력은 차단된다. 돌봄 공백이 낳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은 보상으로 여성의 삶, 몸, 노동을 교환하는 것보다 더 큰 상상력이 허용돼야 한다. 황두진, 외롭지 않을 권리. 저자는 현 가족법에 대한 정책의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겪지 않은 삶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정책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이다. 빈곤한 상상력으로 정책을 지속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 시대엔 이런 이해의 빈곤함을 더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방역이 완화되기 전까지 도서관과 카페를 닫았고 공부할 곳을 찾아 나선 자들은 패스트푸드점을 택했고 이들을 폐공족이라고 부른다는 기사를 읽었다.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유난을 떤다.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말라. 등 폐공족을 비난하는 댓글이 잔뜩 달렸다. 나는 댓글을 읽으며 이들은 자기만의 방을 가진 사람이고 또는 견딜 수 있는 면적의 집에서 살고 있을 거로 생각했다. 그들은 폐공족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곳에 있는지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자기만의 공간이 없는 학생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엔 1인 가구를 위한 공간이 너무나 좁고 협소하다. 20대 초반 지냈던 고시원은 킹사이즈 침대보다 작은 공간이었다. 두 사람이 눕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방이었다. 그나마 A4 2장 정도의 창이 달린 방이라 해가 뜨고 지는 건 알 수 있었다. 만약 지금 그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면? 그 방 밖을 나설 수 없게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고 끔찍하다.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들은 정말 공간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도서관은 열어야 하는 게 아닐까. 더군다나 서울에선 더더욱 공공을 위한 장소인데 가장 먼저 문이 닫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갈 곳이 필요하다는 거, 도서관을 닫기로 한 사람들은 도서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상상도 못할 거다. 이 역시도 무지함이다. 우리는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선 모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모르는 사람은 얄팍한 세계에 살 수밖에 없다. 모른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겪는 세상은
아주 좁고 얄팍하기에 타인의 삶을 자주 들여다보아야 한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간접 경험이란 꼭 책을 통해 할 필요는 없다. 굳이 책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타인을 이해할 수도 있고,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을 알 수도 있다. 그러나 책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가장 간편하게 다른 사람의 생에 뛰어드는 일이다. 무엇보다 좀 멋있어 보인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가방 안에 책 한 권을 집어넣고 나서는 것이다. 네, 책 읽어주는 여자, 네, 연희입니다. 오늘 탐나는 오디오북 첫 번째 낭독 함께 들으셨어요. 매주 수요일에 목소리로 만나는 책 한 권이죠. 함께 감상 충전하시죠. 오늘 특히 또 여러분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작가 김노노 작가예요. 네, 제가 실수로 네, 왜 모모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7229님 수정했어요. 네, 감사하고요. 김노노 작가 에세이 포기하지 않았음을 칭찬해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혜 씨, 늘 반가워요. 네. 오늘 지금 너튜브로도 보고 계신 분 많이 계신데, 오늘 우리 김노노 작가 에세이 소문났어요. 네. 역시 좋은 책은 다 알아보시는군요. 알아보시네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다들 오늘 탐나는 오디오북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라면서 이렇게 북코너, 우리 문수희 님도 오셨고, HK 님, 저도 북코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오셨는데, 오셔서 함께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 이제 봄에 네.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북페어에서 네. 김도노 이제 작가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이 책을 이제 그냥 눈에 저기서 날 데려가 네. 후광이 비치는 책이었습니다. 아니 민트색 책 색깔 표지부터 네. 한번 지금 너무 실제로 예쁘죠? 한번 봐봐요. 네, 너무 색깔 예쁘네요. 안 그래도 제가 여기저기 조금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독립출판이라서 그래서 찍은 사진을 좀 하랬더니 제목이 잘 희미해서 제가 적다 보니까 오타실 수도 있었는데 자 오늘 포기하지 않았음을 칭찬해 김노노 에세이 그래요 북페어에서 만나신 책이군요. 네, 네. 작가님 사인도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부러워요. 안 그래도 저도 이 제오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읽고 싶었더니 나중에 우리 현희 씨에게 빌려가야겠네요. 이거 그럼요. 어떻게 구입해야 돼요? 우리 김노노 작가님 질문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알려주시고 안 그래도 우리 7229님은 서울 생활에 지쳐 제주에 온 지 어느덧 9월 되시는 분. 어느덧 9월입니다. 언제 오신 거예요? 제주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방송 듣고도 계신데 노노 에세니 너무 기대된다고 아끼는 작가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듣고 계시겠죠? 7229님 반갑습니다. 네, 선물 하나 챙겨드려야겠어요. 이분. 네, 오늘 이 책을 조금 소개해 주세요. 어떤 책인지. 네. 자, 9월의 첫 번째 책 포기하지 않았음을 칭찬해는 이따금 바다에 가고 자주 뜨개를 하고 종종 기록을 남기는 김노노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네. 아마 출판사에서 펴낸 작은 책 시리즈인 보이저호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인데요. 네. 이렇게 보이저호 시리즈로 이름을 지은 것은요. 네. 아마 출판사와 만나는 창작자의 작품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먼 곳까지 도달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다고 해요. 지난달 초에 이제 우주로 발사된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네. 다누리가 이제 네. 이틀 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왔었는데요. 네. 태양에서 이제 지구와 달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달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아마 출판사와 만나는 창작자의 작품이 언젠가는 정말 우주에까지 도달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책 표지에 보면 보이저호 2호라고 적혀 있어요. 보이저호 2호. 네, 그리고 저는 보이저호 1호도 갖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대단하시네요. 책도 구매했습니다. 찐이 찐. 네. 근데 우리 현혜 씨랑 우리 약간 노노 작가님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결이 교집합. 네, 교집합이 있습니다. 네, 비슷한 점이 공통점이 많아요. 되게 좋아하시고. 가끔 바다에 가고요. 저 용두암 해안도로 가서 가끔 이제 바다 그 짠내 맡고 오거든요. 네. 그러고 가끔 이제 또 기록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더더욱 공통점은 네.
10살부터 안경을 꼈다고 하시는데 아. 저도 딱 10살부터 꼈습니다. 10살부터 딱 꼈어요? 네. 또 아마 책을 네. 읽으면서 좋아하시니까 네. 또 그런 공통점 더 찾으셨군요. 이 작가님의 정보가 없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 작가님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책 속에. 그렇죠, 그렇죠. 그 책 속에서 10살부터 안경을 끼셨구나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책에 보니까 다 읽어주시지 않았지만 별다방도 네, 잘 가신다고 별다방 하는데 얘기. 우리 현애 씨도 방송 끝나고 받아보면서 별다방 가서 커피 한잔 하는 게 또 낙이라고도 하셨었어요, 네. 옛날에. 그리고 네. 아이를 이제 등원시키고 이 책을 가방에 쏙 들어가는 크기예요. 그래서 아주 포켓북이에요. 이 책을 가방에 넣고 네. 스타벅스에 가서 음. 아침에 네.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이 책을 봤었는데 네. 하필 또 스타벅스 구절을 읽었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딱 포켓북으로 딱 들고 다니기 너무 좋고 아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가방 안에 책 한 권 집어넣고 나서면 뭔가 사람이 있어 보인다. 네. 이런 멘트 9월에 또 독서의 달이기도 하고 여러분께도 이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아이 수업 기다리면서 저는 사실 뭐랄까요, 휴대폰으로 책을 많이 보긴 하거든요. 뭐 땡땡의 서재 뭐 이런 거 들어가서. 근데 종이책이 주는 느낌이 참 좋아서 그날은 종이책으로 읽고 싶어서 일부러 책을 갖고 가서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책을 보는데 뭔가 제 스스로 그냥 있어 보이는 느낌?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나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뭔가 나름의 여유를 즐기는 짧은 시간이지만 뭐 5천 원의 행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께도 그 행복을 좀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언제든 달에도 우리 현애 씨 목소리가 탐나는 오디오북으로 전해지길 바라며 이 시간이 쭉 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어요. 문자로 지금 보니까 우리 4038번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진짜 좋은 책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저도 가방 속에 책 한 권 넣어 다녀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이 책도 추천해 드려요. 네. 그죠? 그래요. 자, 계속해서 우리 얘기 또 나눠봐야 되는데 이 책 어떤 분들이 더 읽으면 좋으실까요? 이제 첫 번째 낭독해드린 구절이 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우리가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으며 타인의 삶을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문구. 네. 독서의 계절 가을날 가방 안에 가볍게 책 한 권 넣고 집을 나서고 싶은 분들에게 더욱 추천을 해드립니다. 4038님께 더더욱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그래요, 같고 네. 또 무엇보다 책이 참 가볍고 좋네요. 은근히 재밌습니다. 피식 웃게 돼요. 좋아요. 저도 읽어보고 싶은데 그래요. 마음 같아서는 이 책 진짜 다들 선물해드리고 싶다. 그죠? 네, 부담 없이 책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김연호 작가의 에세이 포기하지 않았음을 칭찬해 부분 중에서 또 들려주고 싶은 부분 어느 부분일까요? 얼마 전 이제 그런 기사를 접했어요.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진짜. 폭언과 함께 침을 뱉은 승객이 이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책 속에 많이 공감됐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낭독해 드릴게요. 같이 함께 우리도 느껴보죠.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인간, 중간 인간, 큰 인간. 지난 몇 주 동안은 어린이 그림책을 전시 중인 갤러리에서 일을 했다. 갤러리 앞엔 큰 퀴즈 카페가 위치했고 큼직하고 귀여운 그림의 입간판이 잔뜩 있다 보니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왔다.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러웠는데 기시감이 들었다. 미디어에 비추어진 아이들과는 달랐다. 어린이는 모두 얌전해졌고 부모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다. 당황스러웠다. 아이란 당연히 울고 시끄럽고 말 안 듣고 뛰고 떠들고 다 부수는 존재라고 했는데 내가 만난 아이들은 너무나 예의가 발랐다. 갤러리에 들어오기 전엔 항상 허락을 맡았다. 저희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문을 열고 안에 들어와도 돼요. 말을 해도 아이들은 쭈뼛쭈뼛했다. 근데 아이들은 못 가죠. 라고 되묻는 부모가 반절을 넘었다. 아이들은 못 가죠. 이 문장에서 그들이 갈 수 없었던 많은 장소를 상상할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절당했을까? 그저 작고 어린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겨울왕국 2를 보는데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웠다며 노키즈존 관이 필요하다는 갑론을박이 쟁점이 된 적이 있었다. 겨울왕국 시리즈는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고 당연히 전체 관람가다. 성인이 봐도 즐거운 영화임에 분명하지만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성인이 편하게 즐기고 싶다는 이유로 어린이를 못 들어오게 하라고 하니 이것이 혐오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어린이는 대체 어디서 영화를 봐야 할까? 집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도 들어가도 돼요? 하고 되묻는 것은 이미 거절에 익숙한 어린이들의 태도였다. 원래 작은 인간의 할 일은 우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 외에 이들이 해내야 하는 일은 없다. 큰 인간은 우는 작은 인간을 달래고 잘 닦아주고 잘 재워주고 잘 먹여주고 지켜보는 것이 의무다. 작은 인간은 큰 인간에게 고마우니까 가끔 방긋 웃어주는 정도면 된다. 최근에 만난 어린이는 모두 어른의 눈치를 봤다. 어른은 아무도 어린이의 눈치를 보지 않는데 심지어는 다른 어른의 눈치를 보지 않는 무례한 어른도 얼마나 많은데. 어린이가 예쁘고 반짝이는 것은 새 것이기 때문이다. 갓 포장을 벗긴 물건엔 상처도 없고 흠도 없는 것처럼 어린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반짝인다. 맞아. 어린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모르니 가르쳐주면 되고 알 때까지 기다려주면 된다. 성장이란 그런 것이다. 아주 작은 인간으로 태어나 중간 인간을 거쳐 큰 인간이 된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성인이 되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작은 인간을 거쳤다. 날 때부터 다 커서 나오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하물며 AI도 시간을 들여서 학습하는데 왜 우린 작은 인간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 걸까? 작은 인간에게도 시간을 줘야 하는 게 큰 인간의 의무가 아닌가? 갤러리에 오고 가는 아이들에게 불어 더욱더 환하게 웃었다. 과장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어딘가엔 이렇게 자신을 환영해주는 큰 인간을 만난 경험을 획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루는 10대 청소년이 여기 들어가도 돼요? 하며 들어왔다. 들어와서 사진도 찍어도 되고 편하게 감상하고 사진 찍어도 돼요. 하고 말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4명이 쪼르르 들어왔다. 야! 여기 사진 찍어도 된대! 그러더니 갑자기 몇몇 아이들이 익숙하게 바닥에 누웠다. 친구는 욕을 하면서도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서로 번갈아가며 바닥에 누웠고 눕지 않은 친구가 사진을 찍었다. 편하게 감상하라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편하게 보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괜찮다. 마침 갤러리엔 아무도 없었고 바닥에 누워있을 뿐 큰 소리를 내거나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무엇보다 바닥에 누워 사진을 찍는 친구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쌍엄지를 들어보였다. 훌륭한 중간 인간들이다. 네. 두 번째 낭독 들으면서 여러분 자꾸 피시피시 웃게 되지 않나요? 네, 중간 인간, 작은 인간, 네, 큰 인간. 네, 우리는 지금 큰 인간이죠. 네. 근데 그 큰 인간이란 이름처럼 큰 마음인가? 이건 좀 돌아보게 되고요. 진짜 뜨끔뜨끔하기도 하고 많이 공감되기도 하고, 그죠? 이 구절 들으시면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됐습니다. 정말. 그렇죠. 네. 아이들은 정말 우는 거밖에 우는 걸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럼요. 진짜 그 눈치 보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저도 이제 어린 자녀가 있다 보니 이제 이 구절의 내용들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물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이제 필요하긴 한데, 의사 표현을 이제 울음으로 하는 말 못하는 아기들에게까지 이제 눈치를 보게 해야 하는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자, 책이나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상황을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것도 이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좀 공감이 못했던 부분이 그죠. 많았던 것 같아요. 덜 공감된 게 네, 많았죠. 맞아요. 맞아요. 다들 느껴봐야 아는 것 같고, 역지사지 마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마음에서 이게 뜨끔한지, 우리 아이들이 클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얼른 그냥 빨리빨리 맞습니다. 하길 바라잖아요. 네. 네. 이 책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너튜브로도 이 책 보고 싶으셔가지고 제주에 지금 뭐 검색해 보셨나봐요. 고산에 있는 무명서점, 구좌에 있는 달책방에 있다고요? 달책방에 있네. 무명서점도요. 그렇군요. 어머, 네, 또 다들 또 구입하러 가시려나? 네, 아마 출판사 미리 좀 책 좀 준비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럼요. 네, 많은 분들 역주행으로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시간 없네요. 마지막 메시지 전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저자가 마지막 글에 이제 이렇게 남겼어요. 네. 불평불만을 잔뜩 늘어놓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다정한 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이 세상을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세상은 분명 좋아지고 있다. 진심을 다해 그렇게 믿는다. 네. 라고요. 네. 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네. 자, 끝으로 책 속 좋은 글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이 글로 저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틀렸어? 그럼 수정해. 넘어졌어? 일어나. 늦었어? 지금이라도 해. 심플하게 가자. 심플하게. 어차피 그 무엇도 완벽할 수도 없다.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였습니다.